복수의 끝에서 피어난 자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여자의 고통과 복수, 그리고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에는 바람조차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의 무관심이 공기처럼 가라앉은 곳. 지은은 매일 아침 그 무게를 견디며 눈을 떴습니다. 식탁 위엔 김이 식은 된장국과 밤새 눌어붙은 밥솥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국을 데웠습니다. 숟가락 소리 하나에도 시어머니의 기분이 흔들리는 집이었으니까요. 지은아, 밥은 했니? 반찬은 또 짜다더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까지 날아왔습니다. 오늘은 싱겁게 했어요, 어머니. 그건 또 왜 그렇게 했어? 내가 늘 말하잖아. 너 입맛대로 하지 말라고.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꾸하면 불효, 침묵하면 불만. 그 집에서는 정답이 없었습니다. 역시나 맛이 없어. 내 친정에서는 이런 밥 먹고 살았니? 지은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로 박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서면 찬물 한 잔을 마시며 숨을 고르곤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기대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엄마 기분 좀 상했던데 너 그만 좀 대들면 안 돼?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무 말 안 하는 태도가 문제라니까. 그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존재는 목소리조차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남편은 TV를 켰고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며 혀를 찼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 노을이 비쳤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묘한 다짐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으니까. 이젠 울지도 않으려 해.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끝에서 미끄러진 접시 하나가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게 다 얼마짜리인데 도대체 하는 일이 뭐가 있니? 설거지 하나 제대로 못해.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하단 말은 입버릇이야. 내가 그 말만 들어도 이제 신물이 난다.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또 뭐야 아침부터 시끄럽게. 네 마누라가 그릇을 깨먹었잖아. 맨날 이 모양이야. 그냥 새로 사면 되잖아요. 엄마도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그년 편 드는 거야? 둘 다 좀 그만해. 나 회사 가야 돼. 그 말 한마디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지은은 손가락에서 흐르는 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건으로 상처를 감싸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요? 피를 흘려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인생. 그날 밤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미친 웃음이 아니라 결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깨진 건 접시가 아니라 나의 두려움이었다. 지은은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수첩엔 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 김현수, 시어머니 박순자, 그리고 마지막 줄엔 작게 써진 글씨. 나 김지은. 그녀는 나라는 글자를 조용히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 이름을 썼습니다. 김서연.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지워가며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남편의 회사 인맥, 시어머니의 재산 구조.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철저히 파악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회계와 부동산 관련 책을 빌리고 은행 창구에서 재테크 상담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가 복수를 준비 중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왜냐면 그녀는 늘 미소 짓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지은은 남편의 회사 근처 커피숍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잘 차려입고 자신만만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다른 여자의 팔이 살짝 걸려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하은이었습니다. 지은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며칠 전 남편의 휴대전화에 찍힌 사진 한 장, 호텔 로비 앞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 그녀는 그날 이후 그 둘을 조용히 추적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시어머니의 방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서랍 안쪽 깊숙이 숨겨진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 속엔 부동산 등기 서류, 명의가 복잡하게 얽힌 계좌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스캔하고 조용히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이건 당신의 약점이 될 거예요. 어머니. 며칠 뒤 그녀는 우편물을 하나 보냈습니다. 수신인은 국세청 내부 제보팀, 발신인은 익명. 그녀는 남편의 상사에게도 익명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메일의 첨부 파일엔 남편과 신임 여직원의 호텔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첫 단추는 꿰었어요. 아침 공기가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며칠 전 지은이 보낸 익명 메일 한 통은 남편의 회사 내부에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의 상사가 테이블 위에 사진 몇 장을 놓았습니다. 김 팀장, 사진이 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안엔 자신과 하은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 호텔 복도에서 찍힌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번 달까지만 정리하시죠. 그 한마디로 그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퇴근 후 남편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나보고 나가래. 이유도 모르겠어. 그래요? 세상엔 참 무서운 일이 많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미세한 전율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국세청 조사입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다 뭐야, 누가 이런 짓을. 지은은 그 옆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한테 하셨던 말들 기억나시죠? 사는 건 업보다. 그 말 제가 이제야 이해했어요. 금고가 열리고 명예 도용과 세금 포탈의 증거들이 쏟아졌습니다. 그 중심엔 제보자 김지은이라고 적힌 제보서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엔 평소보다 화려한 반찬이 올랐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야? 그냥 마지막 날이라서요. 마지막. 오늘 이후로 당신은 이 밥상 못 보게 될 테니까요. 그녀는 식탁에 이혼 서류를 올려놨습니다. 당신이 내 편을 들어줬다면 이런 날은 오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요. 남편은 허둥지둥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지은아,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당신은 내가 병원에 실려갔을 때도 엄마 먼저 챙기라고 했어요. 그때 이미 끝났어요. 아, 참고로 당신 회사의 윤대리. 그 사람 내 친구예요. 모든 건 알고 있었어요. 단지 복수의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린 것뿐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신문 일면에 남편의 얼굴이 실렸습니다. 회사 비리와 불륜 혐의, 시어머니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이게 무슨 망신이냐.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지은이는 이제 더 이상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날 밤 남편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그가 잃은 건 돈도 명예도 아닌 한 여자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유난히 거세게 불었습니다. 지은은 불 꺼진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비톡촉장, 세무서, 문서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이력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과거엔 그가 저 문 밖에서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뛰었는데 지금은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결과였을까? 시어머니의 방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봉지 옆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방 안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 그 옆엔 어린 지은과 남편의 결혼식 사진. 지은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녀의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안에는 아무런 환희도 남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것은 그들만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기도 했습니다. 새벽 3시, 지은은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분노에 휩싸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눈가에 깊은 피로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과거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결혼 첫날, 시어머니가 내밀던 떡 한 접시, 남편이 처음으로 고생했어라고 말하던 그 짧은 순간, 그리고 자신이 처음으로 행복하다고 느꼈던 어느 여름날의 오후, 지은은 조용히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국 사랑받고 싶었던 거였구나. 복수가 끝나고 나서야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을 마주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부엌을 채우며 어제의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시어머니의 방문이 살짝 열리며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물 좀 줄래? 지은은 잠시 망설였다가 조용히 물컵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그 작은 컵을 시어머니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싸워요. 우리 둘 다 지쳤잖아요.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지은의 어깨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건 복수의 무게였습니다. 증오의 사슬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랜만에 진짜 사람이 짓는 미소였습니다. 복수로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아요. 결국 나를 구한 건 용서였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습니다. 지은은 낡은 코트를 여미며 언덕길을 걸었습니다. 언덕 위 안개 속에서 묘비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은 남편의 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시어머니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있었습니다. 지은은 두 묘비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어머니. 그리고 당신. 바람이 살짝 스쳤습니다. 지은은 손에 쥐고 있던 들꽃 한 다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나 그만 놓을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죠? 그땐 몰랐어요. 당신도 그 집의 또 다른 피해자였다는 걸. 바람이 불었습니다. 묘비 위에 올려둔 꽃잎이 흩날리며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정말 끝이야. 언덕을 내려오자 작은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낡은 시내버스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어디든요. 그냥 다시 살 수 있는 곳이면 돼요. 그럼 타세요. 바람 부는 대로 가는 버스니까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문 밖으로 마을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녀가 살았던 집, 그 집의 그림자, 그 안의 울음소리와 한숨이 조용히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로 이 비에 다 흘려보내자. 버스는 먼 길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한숨 대신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몇 달 후 바닷가 마을의 작은 카페. 시간이 흘렀고 지은은 바닷가 근처에 작은 카페를 차렸습니다. 카페 이름은 봄의 끝자락. 커피 머신이 부드럽게 돌아가고 바깥에선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커피 향이 참 좋아요. 지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제 커피엔 미움이 한 방울도 없어서 그래요.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살아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지은은 일기장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나를 잃었지만 결국 다시 나로 돌아왔다. 복수는 그를 벌하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결국 자신을 구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지은은 알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미움이 아니라 다시는 그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는 용기라는 것을. 이제 내 인생을 산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가 피어 있었고 그녀의 미소에는 복수의 끝에서 피어난 가장 고요하고 아름다운 자유의 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한 여자의 복수와 용서, 그리고 재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복수는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치유와 자유는 용서에서 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다시 찾는 용기에서 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